것은 이 민족이 가진다는 일이다. 우리는 가져야 통일이 되고 통일이 되면 그만큼 우리는 더 가집니다. 아시아 지역에서 우리가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일, 이렇게 우리가 세계사적으로 커지는 일, 바로 그것이 통일운동이다. 시대는 통일 작업을 우리 같이 시작 함께 나와서 우리와 함께 통일의 대장정을 가야 돼. 버려진 사선 절길을 따라 민중의 가슴차표를 쥐고 그대 모르는 철새별유관 쓰고 저 언덕을 오르네. 다시 쇠줄로 찢겨진 하늘 아픔은 결코 다르지 않다. 압록강줄기 그리움 일렁이며 흐느끼는 당신의 노래. 우리 지친 어깨 일으켜 떨리는 손을 마주 잡는다. 갈라진 조국 메마른 이 땅 위에 그대 맑은 샘물 줄기요. 죽음을 넘어 부활하는 삶 피투성이 십자가 메고 그대 오르는 부활의 언덕 위로 우리 함께 오르리. 주로 풀어야 할 문제가 많습니다. 어려운 문제들이 복잡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복잡하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가 되기로 마음먹은 이마당에 풀지 못하리만큼 어렵고 풀지 못하리만큼 복잡한 문제는 있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잘 들어요. 미래 통일을 위한 끝끝 생각을 언제나 내지로 통일의 민족 통일의 문턱 주간을 막까지 밀고 온 인민의 통일 대장정을 막을 생각을 하지 마라. 새누리교로 오늘 문익환 목사님의 모습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이 늦본 문익환 목사님 17주기입니다. 참 저런 어른이 그립습니다. 요즘 돌아가는 걸 보면 저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야 되는데 우리나라를 지금 이끌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과는 정말 다를 텐데 이런 생각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 민족의 통일 대장적 막을 생각일랑 하지 마라 라면서 이렇게 소리를 치고 계시는데요.
그 소리치는 이 통일대장정 막을 생각, 그 막는 짓 하고 있는 사람들, 그 귓가에 이런 목소리 지금 들리지 않는 거겠죠? 하나가 되는 것은 커지는 거다. 우리가 통일한다는 것은 커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던 그 목소리 너무나 지금도 쟁쟁한 것 같습니다. 무니카 목사님의 두루마기를 무니카 목사님 두루마기를 입고 한상열 목사님이 또 방북을 하셨죠. 그리고 한상열 목사님은 무니카 목사님께서 그 89년도에 가셨던 그 길을 한상열 목사님이 작년 초여름에 또 가셨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 날 1차 재판에 선고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 감옥에서 혹은 하늘에서 지금 너무나 통곡하고 있는 현실 참 안타깝습니다. 자, 채널 6기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문 자료실입니다. 요즘 사실 남북관계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문서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성명이라든지 입장 이런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뭘 보냐면요. 북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그 연이은 대화 공세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에서 진정성이 의심스럽다, 못 믿겠다, 위장 공세 아니냐 이런 얘기를 지금 계속하면서 응하지 않자 이에 대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저희가 뭐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일날, 5일날, 8일날, 10일날 뭐 이렇게 계속된 공식적인 대화 요청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남측에서 통일부 입장으로 나오는 것은 진정성이 의심스럽다. 연평도 뭐 혹은 천안함 이런 것에 대해서 사과가 선행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대화를 계속 회피하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요. 14일 밤에 조선중앙통신 조평통 대변인이 북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이거를 조평통이라고 좀 줄여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조선통신사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해서 입장을 표명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원문 자료실에서 주요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적극적인 대화 제의와 성의 있는 조치들은 지금 남조선 각계층을 비롯한 온 결의와 전 세계의 커다란 지지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남조선 당국은 처음부터 우리의 제안에 대해 이구실 저구실 되면서 선뜻 응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무턱대고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부정에 나서고 있다. 우리의 선의의 조치에 대해서도 판문점 적십자 연락 통로를 여는 데는 마지못해 응해 나오고 남북경제협력사무소 사업을 다시 시작한 데 대해서는 부당한 구실을 내세우면서 아직 남측 인원을 내보내지 않고 건물까지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냉담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로하여 우리는 그처럼 선의적인 제의를 하고도 도리어 욕을 보는 격이 되었다. 진정성으로 말하면 조선반도에 조성된 난국을 타개하고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 아무 전제 조건 없이 언제 어디서 누구와도 만날 수 있다는 우리의 제안처럼 진정이 담긴 것은 없을 것이다. 반면에 대화마당에 나오지도 않고 의심과 조건부터 앞세우면서 진정성이니 위장평화공세니 하는 남측의 태도야말로 진정성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면 두말할 것도 없다. 도대체 진정성이 있는 것은 누구이고 진정성이 없는 것은 누구인가 하는 것이다. 남조선 당국은 그 무슨 역제의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우린 남측 당국으로부터 아직 어떠한 정식 제안을 받은 것이 없거니와 알지도 못하고 있다. 우리의 입장은 뒤에서 딴전을 부리지 말고 일단 대화에 나와서 모든 문제를 다 탁상 위에 올려놓고 논의해보자는 것이다. 남측은 공연한 의구심으로 이를 그르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네. 자, 이렇게. 어쨌든, 아주 간곡한 듯 하면서도 이렇게, 할 말을 쭉 하는. 자, 북에서 보면은,
그 공식적인 답변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남쪽에서는 뭐 역제의를 했다라고 얘기하지만 공식적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지금 북측에서는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외에도 북은요, 우리 민족끼리라는 웹사이트 기사를 통해서 연이어서 대화하자라는 것을 지금 촉구하고 있습니다. 뭐 그 제목을 살펴보면 의심할 것 없다. 뭐 계속 의심하는데 의심하지 마라. 뭐 이런 거고요. 대화 협상에는 진정과 신뢰가 따라야 한다. 자, 진정과 신뢰가 있어야지 대화 협상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아주 간곡한 지금 제목들입니다. 북남 관계 개선의 의지와 노력에 달려있다. 이런 것들이 제목입니다. 북남 관계 개선의 의지와 노력에 따라서 이 모든 것은 달라질 것이다. 남과 북이 다 그 의지와 노력을 함께 하자. 이런 내용으로 지금 글들이 계속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대화 공세 그리고 그에 대한 반응. 북에서는 딴청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런 반응에 대해서는 한반도 오늘에서 바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이사님 오셨습니다. 권호영 대표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자, 대화 소식도 많고요. 이번 주에 한반도 대화는 워싱턴에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어쨌든 세계의 주요한 관심 또 한반도가 또 한 몸에 받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대화 소식을 좀 알아봤으면 한데요. 남북 대화 좀 진전이 있나요? 지난주에 계속 북에서 공식적인 제안 그리고 실무협의 날짜라든지 적시점회담 날짜 이런 것들 쭉 얘기한 게 있는데요. 네. 일단 두 가지로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민간 차원의 대화 제의 소식이 있고 정부 간 대화 제의 소식이 있습니다. 네. 자, 민간 차원은 현재 6.15 남치기위원회, 민주노동당, 결의열 살리기 국민운동본부, 민족화해와 평화를 위한 종교인 모임, 천주교 주교회의, 민족화위원회, 천주교 여성 수도회장 연합회, 이런 단체들, 종교, 정당, 통일운동 단체 이런 단체들의 제안이 와 있습니다. 날짜도 구체적으로 2월 18일 날 베이징에서 결의열 살리기 국민운동본부가 만나자. 그리고 천주교 여성 수도회장 연합회 이건 2월 21일 날 만나자. 네. 종교인 모임은 2월 28일 날 만나자. 이런 제안이 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6.15 남치기에서도 2월 중에 개성에서 남북회 공동위원장단 회의를 하자. 개성 아니면 금강산 혹은 제3국에서라도 만나자. 네. 이런 거고요. 조선사회민주당 당 차원에서는 민주노동당에 유일하게 보내왔네요. 조선사회민주당 여기에서 빠른 시간 안에 개성이나 금강산 혹은 제3국에서도 만나자. 이런 제의가 민간 차원으로 온 대화 제안입니다. 요거 관련해서요. 어쨌든 1월 1일 날 정부 정당 단체 연합성명식으로 해서 좀 이런 제안이나 이런 것들이 5일 날이죠. 5일 날 지금 됐었던 게 있는 건데 이제 구체적으로 딱 이렇게 명시해서 연대하는 단체들 이렇게 해서 보내진 것 같은데요. 남쪽 각 단체에서의 반응들이 좀 나왔나요? 반응들은 네. 대화가 필요하고 네. 환영한다 이런 입장인데 네. 정부에서 계속 막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정부에서 이제 보장해라 이런 요구들을 계속 내고 있죠. 특히나 이제 민주노동당 같은 경우에는 정당 교류를 계속 해왔죠. 네. 황선 대표도 다녀오셨죠. 실무회담에. 네. 그래서 정당 간 중요한 또 대화 기획인데 계속 방북을 요청을 했지만 통일부에서 계속 불허를 해왔던 거죠. 특히나 이번에는 팩스 교류 자체도 연장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민주노동당이 이제 성명을 내서 이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보장해라 이런 이제 공식 성명을 발표한 상황입니다. 네. 정부의 대응은 정말 완전히 확실하게 6.15 이전 같은 대응을 보이고 있네요. 그렇죠. 예. 더 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당 교류까지도 막아놔둔다는 건 이건 진짜 문제가 심각한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지난주에 이제 북의 통지문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 뒤에 이 실무협의 관련해서랑 좀 진척이 있나요? 네. 구체적으로 날짜, 시간까지 지정해서 통지문을 다시 보내왔습니다. 네.
자, 조선 아시아 태평양 평화위원회, 그리고 조선 적십자중앙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북남 경제협력 협의사무소 북측소장, 각각 통일부와 남쪽에 이제 적십자사 총재, 그리고 남북 경제협력사무소 남측 소장 앞으로 각각 이제 통지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당국 회담을 위한 실무 접촉을 1월 27일 개성에서 하자. 그리고 적십자 회담을 2월 1일 날 문산에서 하자. 요거는 뭐 이왕에 합의가 됐었던 거죠. 적십자 회담은. 자, 그리고 1월 12일부터 판문점 적십자 연락 통로를 연다. 그리고 남북경제협력사무소를 정상 운영한다. 이런 통지를 보내온 거고요. 네. 자, 그리고 명승지 종합개발지도국,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12일 날 통일부와 남북협력지원단 단장 앞으로 통지문을 또 보냈습니다. 그래서 금강산 재개를 위한 회담을 2월 11일 날 개성에서 하자. 네. 이런 제의고요. 그리고 3명이 나간다. 네. 명수까지 통보를 했네요. 예. 그리고 개성공업지구와 관련한 회담을 2월 9일 날 개성에서 하자. 이런 제안을 공식적으로 통지문을 통해서 네. 공식적입니다. 야, 예. 뭐 어떤 보도문이 아니고 통지문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남측 제안을 했습니다. 네. 예. 뭐 이게 제대로만 된다면 2월 한 달 동안 아주 뭐 남북 관계에서 굉장히 많은 열매들이 주렁주렁 예. 맺히기 시작할 것 같은데요. 그동안 누적됐던 것이 한꺼번에 뭐 네. 분출을 해야죠. 지금 속도를 높이자면. 예. 그래서 뭐 1월 말부터 2월 내내 지금 이것이 성사가 되면 남북 대화가 전면적으로 다시 꼽히는 네. 그런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부 입장. 예, 뭐 여기서 예. 구절구절 답변은 아직 못했을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정부 입장이라고 해서 또 공식적으로 나온 게 있나요? 그 통일부에서 보니까 북측에서 올해 남측 민간단체에 보낸 신년 사설 그리고 새해 인사 네. 그 회담 제안이 몇 건이다 이렇게 통계를 냈더라고요. 네. 그래서 열심히 잘 체크를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일단 민간 대화 관련해서는 분열 전술이다. 남쪽 사회를 분열시키기 위한 북측의 뭐 통상적인 분열 전술이다 이렇게 폄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얘기는 결국 뭐 분열 전략이 전술이기 때문에 응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네. 그것이 진정성이 없는 행동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남북 대화를 허용하지 않을 것임을 우회적으로 비춘 거죠. 네. 자, 그리고 정부 대화 관련해서는 이 자체도 진정성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근거는 그겁니다. 남측 정부가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그 북측이 이 회담의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서는 연평도 천안함 문제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 확약, 그리고 핵 문제, 비핵화와 관련한 진정성 있는 행동, 이런 것이 전제가 돼야 된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정부 당국 간의 회담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네. 이것을 통지문을 보내진 않았죠. 언론을 통해서 입장 논평을 발표한 건데요. 자, 북측이 그 관련해서 그래서 아까 원문자료실에서 봤던 것처럼 네. 공식적으로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입장을 낸 거죠. 네. 그래서 통일부가 북측에서는 공식적으로 통지를 보내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해서 처음에 이제 그 대화 제의를 일축을 했는데, 자, 오히려 이제 남쪽 통일부에서 정부에서 북측의 공식적인 통지문 형식으로 제안을 한 적은 없습니다, 현재. 그래서 어쨌든 현재 그 대화 제외와 관련해서 정부 간 대화 제외와 관련해서는 남측이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먼저 입장을 밝혀라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정부 당국 간 대화도 거부한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자꾸 이걸 분열 전술이다 이렇게 바라보는데요. 이 통일 자체에 대한 이해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게 뭐 통일을 위한 남북 안에서의 교류와 협력까지도 남남 갈등 이 소지가 있는 그런 일환으로 바라보는 것 자체가 이 사람들의 이제 통일을 얼마나 정말 등한시하고 있는지 이런 걸 좀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이게 지금 오히려 공식적인 답변이나 이런 것들 쭉 회피하면서 그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뭔가 좀 협박하고 막 이렇게 하는 이런 식의 대응, 지금 뭐 세계 정세 잘 읽지도 못하면서 이런 식의 대응이 계속 되면은 될수록 지지층조차 균열할 것 같거든요. 균열을 보일 것 같다. 네. 충심 어린 충고입니다만 뭐 받아들여지진 않을 것 같은데.
그 뭐 그렇습니다. 기본 네. 입장이라고 네. 밝히고 있는데요. 그 진정성은 제가 지난번 방송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북이 제안한 것이 분열 전술이고 남측 사회를 분열하기 위한 것이고 어떤 의도에 따라서 하는 것이다. 네. 그런 것을 정말 그것이 진실이라면, 그런 의도가 진실이라면 남측 정부가 역으로 대화를 적극해가지고 대화 네. 전 과정을 공개를 하자 이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대화가 어떤 주자로 얘기가 됐고 북측의 주장은 뭐고, 그래서 우리 남측이 이런 주장을 했다. 봐라, 북의 주장이 얼마나 그 뭐 남측 사회를 분열하기 위한 그런 대화 제의였는가, 이런 것을 만천하에 폭로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대화를 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런 저는 그런 걸 제안을 드리는데, 계속 대화를 회피하면서 이 여론 사업을 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평화공세 속에서 도망가고 뒷걸음질 치는 쪽이 위장평화공세다. 남쪽 정부도 역시 북이 뭐 평화를 이야기하고 대화를 얘기한다. 근데 이거 위장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남쪽도 지금 국민들 앞에서 그리고 세계 무대에서 혹은 대통령 선서에서 조국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라는 얘기를 뭐 밥 먹듯이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남쪽 정부도 위장이 아니거든 뭐 대화를 두려워할 건 없다고 봅니다. 예, 뭐 한쪽이 위장이라면 도망을 가겠죠. 그 판은 깨지겠죠. 하지만 둘 다 진정이라면 지금 이렇게 시간 끌게 하고 있는 게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시간을 끌고 있다가 보면 오히려 오해를 받을 소지가 크다. 입니다. 자, 미국의 대화 압박도 좀 있지요. 네. 예. 그 이명박 정부에 대한 남북 대화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압력이 좀 높아지는 것 같아요. 네. 미국의 움직임을 좀 알려주시죠. 예. 그 지난 달이죠. 작년에 이제 그 연평도 대응 사격이 끝나자마자 네. 아주 긴급하게 세계 여론이 움직였고 외교적인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 때부터 나왔던 미국 쪽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보도라든가 입장, 이런 것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이해를 좀 도울 것 같은데요. 가장 첫 번째 보도를 좀 보시면 워싱턴 포스트가 12월 28일, 작년 12월 28일입니다. 그 보도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연평도 사건 이후에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 정책이 오히려 미국을 부담스럽게 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미국의 전문가들 그리고 해외 전문가들의 기본적인 예상은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과 대화하도록 한국 정부에 압력을 가할 것이다. 이런 이제 분석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미국 정가의 기본 분위기다, 이렇게 분석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리처드슨 방북을 했지 않습니까? 연평도 당시에 방북을 해서 세계양이 이제 합의를 하고 온 당사자인데요. 자, 지금은 대화를 하고 협상을 할 시기다, 이런 거죠. 그래서 긴장이 여전히 매우 높지만 긴장이 꽤 낮아질 것이다. 그래서 북측의 진정성을 시험하기 위해서라도 대화가 필요하다, 이런 것을 이제 밝혔습니다. 그래서 우회적으로 남북 간의 이제 긴장 관계, 긴장 고조 자체를 누그러뜨리고 대화로 나서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자, 또 하나는 올해죠. 올해 1월, 작년입니다. 작년 12월 29일 MBC 보도인데요. MBC 보도가 좀 독특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중국과 미국이 한반도 정세 안정을 위해서 육자회담보다 남북 대화를 우선하기로 합의했다. 저희가 지난번에 방송을 해드렸는데요. 이것이 이제 일본 마이니치 신문의 보도입니다. 이 보도를 MBC가 이제 그 제보한 형식인데요. 자, 남북 간의 문제를 이 외부에서 남북 대화를 합의했다라는 것이 좀 기분 나쁘다고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여기엔 미국이 들어있죠. 미국이 중국과 합의를 해서 남북 대화를 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면 북측은 뭐 남북 대화를 하자고 지금 제안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가 남북 대화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중국과 미국이 합의했다, 이렇게 그런 이제 말로 의미를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티븐 보스워스가 방한을 1월 4일 날 했습니다. 1월 4일 날 방한 하루 전에
미국 국무부에서 이런 얘기를 공식 브리핑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남북한 대화의 진정 가능성을 나타내는 공개적인 입장 청명을 주목하고 있다. 남북 대화는 한반도 긴장 완화의 필수적인 요소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이제 보스워스가 방한을 하고 방중을 한다. 이런 공식 보도를 냈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보스워스가 이제 방한을 했죠. 방한을 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북 전략의 핵심은 진지한 협상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진지한 협상이 북한을 다루는 전략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적절히 이른 시기에 이를 시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네.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겠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이제 발표한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캠벨 미국 국무부 차관보입니다. 차관보가 일본 이제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자간 외교를 하기 전에 남북 대화가 필요하다. 이런 겁니다. 이것도 이제 공식적으로 국무부에서 계속 밝히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마지막에 대미를 장식한 것이 이제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 아닙니까? 네. 군부의 핵심 우두머리죠. 우두머리가 한국에 와서 가장 호전적이라고 하는 김관희 국방장관을 만나서 네. 브리핑을 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했는데 회담을 시작하기 전에 자청을 해서 모두 발언을 했어요. 모두 발언을 해서 남북 사이에 직접 대화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자, 우리는 외교적인 방법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생각되며 특히 대한민국과 북한 간의 직접 대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북한이 진정성을 보여서 협상이 생산적일 것으로 예상된다면 육지회담 개최도 가능하다. 자, 회담 모두 발언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네. 자, 국방장관이 굉장히 당황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례적이죠. 네. 그 국무부도 아니고 그쵸. 사실 국방부 장관이 와서 양국의 국방장관이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 남북 대화가 필요하다라거나 그러면 뭐 한축으로는 물론 뭐 한국 정부와의 뭐 한미 군사 동맹 뭐 이런 얘기들은 다 뭐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아주 로버트 게이츠가 찾아와서 이런 얘기 한다는 게 참 예사스럽진 않죠. 이 사람이 청와대도 가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이 네. 또 전직이 또 CIA 네. 국장 출신입니다. 네. 그래서 정보통이고 또 현재는 군부의 우두머리인데 네. 회담에 앞서서 회담의 결과를 브리핑하는 그런 자리도 아니고 먼저 네. 선제 공개한 거죠. 네. 남북 대화가 필요하다. 네. 그래서 국방부에서 당황하고 기분 나빴나 봅니다. 그래서 그 보도 자료에 네. 회담 결과를 알리는 보도 자료에 네. 그 내용이 쏙 빠져 있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게이츠가 와서 직접 대화를 가장 먼저 선제적으로 언급을 하고 뭐 이명박 대통령까지 만났죠. 네. 여러분들 뭐 사진 보셨겠지만 둘 다 다리를 꼬고 앉아서 네. 회담을 하는 모습을 딱 보니까 뭐 이명박 대통령의 이 수준이 네. 그러니까 외교적 수준, 네. 미국이 그 대우하는 대우 수준 자체가 딱 드러나더라고요. 네. 만나가지고 다리를 꼬고 앉아서 얘기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래서 거기서도 남북 대화를 강조를 하고 이명박 정부도 남북 관계가 올해 중요한 시기다 이런 이제 대답을 했죠. 2012년 4월 달에 북이 강성되고 선언할 것이다라는 전망까지도 이명박 대통령이 하는 발표하기로 되어 있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발표하기로 말씀하시죠. 되어 있다. 그래서 올해 뭐 북미 관계, 남북 관계 푸는데 아주 한반도 문제 해결하는데 뭐 이렇게 중요한 시기다 이런 식의 얘기를 네. 했어요. 자, 2012년 북이 얘기하는 강성대국 이런 얘기를 또 대통령께서 직접 예, 또 대통령이 직접 하는 걸 보니까 이게 네, 뭐 그런 얘기 한다고 잡아가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요거 어쨌든 대화 압력이 미국의 국방장관까지 와서 이렇게 막 얘기할 정도인데 요게 어쨌든 미국도 계산이 있을 거고요. 그렇죠. 예, 의도가 있을 건데 자. 이 정도면은 사실 한국에서는 좀 감정 상할만 하거든요. 네. 예, 그리고 뭐 미국도 감정 상할만 합니다. 한두 번 얘기했으면 좀 알아듣지. 원래 말 안 듣는 나라도 아니고 이렇게 생각할 법도 한데요. 그래서 뭐 언론에서도 네. 계속 이렇게 합니다. 한미 간의 동맹 차원의 무슨 이상 기류가 있지 않냐 네. 이런 것들을 계속 분석해서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뭐 정부나 이런 데서는 전혀 그런 거 없다. 한미 네. 간의 튼튼한 동맹 관계가 지속됐고 전혀 이견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애써 지금 은근하게 이 대화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 입장에서는 어쨌든 12월 초쯤에 그 원심 분리기 2,000기를 좀 받지 않습니까? 직접 보고 온 상황이고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도 분석을 했지만 전략적 인내라고 하는 미국의 대북 정책이 파산났다. 네. 그래서
핵 확산을 방지하고 핵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대화가 시급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뭐 대국의 차원에서 대화를 직접 나서게 된다면 북의 압력에 굴복하게 될 것이다. 뭐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석은 제 분석이 아니고 미국의 그 일간지들의 분석입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 정부가 지금 상황에서 대북 협상에 나서게 되면 미국의 그 전략적 인내, 이 정책의 파산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북의 압력에 굴복하는 모양새가 될 것이다. 이런 네. 분석을 한 거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그 모양새를, 만약에 대화를 북미 직접 대화라든가 육자담으로 가기 위한 모양새가 좀 필요하고 또 시간이 또 필요한 거죠. 그래서 명분과 시간이 필요한 미국이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그런 위상을 유지하는, 세계 경찰 국가로서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미국이 남북 대화를 선행시켜서 그 남북 대화를 지지하는 모양새, 그래서 제3제재권 입장에서 지지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싶어 하는 것이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남북 대화를 시키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의 대화 압력을 넣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거죠. 네. 자, 그래서 향후에 만약에 이 시간이 좀 많이 없는 상황입니다.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절실하게 좀 빠르게 어떤 좋은 모양새로 대화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자, 이명박 정부가 자꾸 이제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뭐 진정성이라는 그 말을 가지고 거부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될 경우에 향후에 이제 한국 정부의 보다 직접적이고 강경한 대화 압력이 가해질 것이다. 네. 이렇게 좀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 형태는 뭐 이후에 말씀드리는 걸 하고요. 어쨌든 네. 이 압력이 더 강해질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네. 자. 뭐 시간 끌기의 일환으로 보는 그런 것도 있는데, 네.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사실 남북 대화를 하면서 모양새, 미국의 체면, 뭐 이런 것도 좀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예. 19일 밤. 하여튼 이번 주 아주 중요한 정치 일정으로 중미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워싱턴이 뭐 아주 큰 손님을 맞기 위해서 준비를 엄청나게 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고요. 특히나 여기서 중요하게 이 G2, 이 회의에서 중요하게 한반도 문제가 논의될 것이다라는 것이 지금 뭐 연말에서부터 계속 점쳐지지 않았습니까? 공식적인 또 네. 입장을 밝혔죠, 미국에서. 아주 중요한 의제가 될 것이다라고 네. 미국도 중국도 얘기한 바가 있고, 지금도 여전히 관련한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외신 보도에서. 내신 보도는 잘 안 나오는군요. 외신 보도에서 잘 나오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요거 좀 주목해 봐야 되는 게요. 지난 주말까지만 해도 그 정상회담 관련한 뉴스가 한국의 방송들에서 막 주요한 뉴스로 다뤄졌습니다. 물론 한파, 뭐 이게 엄청나긴 한 상황이지만 뉴스의 반을 지금 한파가 차지하고 있고, 그 나머지 뭐 구제역, 뭐 주류 인플루엔자 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래도 그렇지 어제 9시 뉴스에서는요, 특히나 뭐 뉴스 전문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하는 데서도 그렇고요, 요 미중 정상회담 관련해서 뉴스가 하나도 없었어요. 네. 예, 아래 줄로만 처리되고, 약간 지금 좀 조정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한국 정부에서 요거 관련한 보도를 좀 자제시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요. 요거 뭔가 있겠구나. 네. 요런 또 의미심장한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소식. 근데 이명박 정부에겐 좀 난감한 소식. 이러니까 지금 보도자제가 들어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우리 언제까지 방송 이렇게 뒤집어 읽기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또 채널 615가 유의미한 거 아니겠습니까? 유의미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자, 한반도 문제 관련한 미중의 합의. 네. 예, 요거 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자, 뭐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결국. 네. 우리 방송이 항상 그거 아닙니까? 전쟁 아니면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네, 미중 네. 정상회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일정으로는 오늘 오전에 후진타오 주석이 출발을 했습니다, 베이징 공항을. 네. 그래서 내일 한국 시간으로 내일 오전에 미국에 도착하는 걸로 돼 있고, 내일 오후 저녁 정도에 중미 정상회담
네. 미중 정상회담이 개최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네. 빠르면 내일 한국 시간 내일 밤에 정상회담의 합의 소식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 그 현재 한국 언론의 보도 형태나 분위기로 봐서는 중요한 합의를 이뤄 놓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뭐 정상회담 하기 전에 대부분 다 큰 줄거리는 다 합의하지 않습니까? 네. 핵심적인 아주 관건적인 문제는 좀 남겨두더라도 기본적인 방향이나 논조 뭐 이런 것은 뭐 가합의서가 있겠죠. 보도문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합의가 이미 뭐 내려져 있을 것이다 예상되는데요. 그 한반도 문제 관련해서 특히나 한반도 문제가 중요한 핵심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미국 국무부에서도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어떤 결정이 합의가 나올 것인가가 우리 국민들에게 정말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관심을 끊으려고 지금 언론에서 다루지 않고 있는데요. 네. 한반도 문제와 직결된 문제가 논의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인식을 해야 되는 거고요. 자, 핵심 의제는 그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문제를 결국은 뭐 중국은 하기로 했으니까요. 중국은 평화협정 체결 문제라든가 종전선언에 합의를 했으니까 미국이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이런 게 또 중요한 또 관전 포인트입니다. 핵심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북측에서는 이미 평화협정 체결 제안을 작년 1월 달에 했죠. 했고 지금 이제 이 상황까지 와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미국과 정전협정의 당사국으로서 미국만 결정을 내리면 이 회담이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평화협정 체결 논의가. 그래서 이번 한반도 문제 그 중에서도 특히나 평화협정 체결 문제가 핵심 문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이 어떤 결심을 내릴 것이냐 네. 이것이 이제 핵심적인 의제가 아니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심이 되면 육자회담 재개를 위한 이제 행보가 뭐 어떤 식으로 시작이 되겠죠. 네. 그래서 내일 밤, 빠른 밤 아니면 모레 아침에 이 미중 정상회담의 소식을 또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하면 채널 615가 또 목요일날 한번 또 여러분들 찾아뵐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19일 밤에 또 네. 자, 예, 미국이 어떤 결심을 할 것인가. 자, 미국의 결심을 이미 뭐 북에서는 1년 전에 촉구한 바가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관한 그 언론사를 통해서 자, 1월 달에 한반도 휴전과 관련된 국가들의 중요한 그 정상의 만남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책임 있는 이런 논의가 되길 바란다는 의사표시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있을 걸로 지금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사실 뭐 언론들은 약간 엠바고 상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한국 언론이야 얘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상반기 북미 관계, 남북 관계 요거의 함수 관계 이런 것들을 좀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예. 뭐 내일 모레면 충분히 거기에 대한 답이 좀 충분히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자, 미국이 종전선언 평화협정에 대한 논의를 이제 본격화하고 논의 본격화하면은 뭐 시간이 그렇게 많이 길게 걸릴 건 아닐 것 같고요. 그렇죠. 논의가 된다면 그 방향을 결정했다. 그럼 한반도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자, 말씀하신 대로 네. 만약에 미국이 방향을 그렇게 잡으면 속도는 예. 굉장히 빨리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2000년도 이미 북미 예. 공동 성명을 통해서 북미 관계 정상화 문제가 다 상당히 진척돼 있고 네. 마지막 그 당시에 미국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는 일정 네, 이 그게 남아있어요. 중요한 정치적이 남아 있었죠. 예. 그것이 뭐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이 이런 방향을 잡았다면 오바마의 평양 방북이 실제 올해 안에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다. 네. 그런 것이 있어야 뭐 종전선언의 이제 동력이 형성되겠죠. 그리고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이 방향으로 갈 수가 있고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 그리고 북이 3자 혹은 이명박 정부를 포함한 4자가 한반도에 모여서 종전선언을 채택하는 그런 뭐 일정이 14선언에서 일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명박 정부는 이제 무조건 남북 대화를 해야죠. 남북 관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나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무작정 이거를 거부하기 어렵죠. 자, 이렇게 되면 이명박 정부 입장에서 굉장히 또 고민이 되죠. 네. 자, 권력 내부, 그리고 지지 세력들의 반발과 뭐 어떤 저항, 뭐 이런 걸로 해서는 정권 위기가 심화되는 또 방향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미국이 만약 이런 방향을 잡았으면 현재 이명박 정부를 더욱 강하게 압박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 만약에 움직이지 않으면 이명박 정부의 여러 가지 이제 치부들 있지 않습니까? 부정부패, 뭐 권력형 비리들, 이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미국이 공개할 가능성, 네. 우회적으로. 그래서 정부를 압박을 더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오히려 이제 권력 누수, 정권 위기가 극대화되는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 자, 그래서, 미국이 네. 어쨌든 그렇게 방향을 잡는 한은 이명박 정부가 이렇게 돼도 권력 누수나 뭐 이런 위기, 정권 위기는 뭐 면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그렇죠. 남북 대화 하지 않을 수 없어서 하자니 지지층이 반발이 있고 지지층이 반미 전사들로 그렇죠. 돌변하게 되는 건가요? 이런 것들이 있고 또 그 버티면서 남북 대화를 뭐 피하려고 하자니 또 이거는 자신들의 치부 그것들을 뭐 위키릭스만 갖고 있겠습니까? 위키릭스보다 더한 정보를 갖고 있을 미국이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네. 그 이명박 정부가 관계 개선에 나서지 않으면 이제 미국이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미국이 먼저 움직인다는 것은 북미 직접 대화를 네. 통한 육자담 체계 이런 것을 네. 일방적으로 쭉 밀고 갈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이명박 정부는 외교 문제에서 완전히 고립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3, 4자 종전선언 회담에 빠지죠. 빠지게 돼서 종전선언은 3자가 네. 될 가능성이 있다. 이 과정 자체가 또 하나 이제 한미 관계의 또 위기로 또 작용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미국이 이런 거 나 아직 못하겠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미국의 그렇죠. 그간의 뭐 성향으로 보건대는. 네. 자, 이미 그 미국 정부도 굉장히 고민이겠죠. 네. 그러니까 이거 받자니 뭐 받게 되면 곧바로 뭐 주한미군 지휘에 관련한 문제가 네. 또 떠오르게 될 것이고, 그래서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의 군사 패권 이것을 유지하기 굉장히 어려운 조건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자, 한반도가 열섬으로 남아 있어야 또 자신의 이제 군사적 이익을 계속 유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한반도 남쪽 그리고 일본에 대한 이 우월적 지위를 유지하는 그 유리한 조건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네. 받기도 좀 어려운 것이고, 근데 받지 않으면 지금 뭐 작년 말에 받듯이 뭐 원심 분리기를 뭐 받지 않습니까? 네. 최고급 뭐 기술 설비라고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그 세계 경찰 국가로서 가지고 있는 지위, 핵질서죠. 네. 패권이죠. 이 패권 자체가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안 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만약 이 결정을 미루거나 거부하게 된다 그러면 자, 한반도의 군사 위기가 최고조에 또 이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래서 군사적 위기는 지금 뭐 작년엔 연평도였지만 그보다 더 큰 위기로 발전하게 된다면 뭐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이 또 발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뭐 게이츠는 중국 가가지고 뭐 북에 대해서 미사일과 이 여타의 이제 실험을 발사를 유예해야 된다 증거로 그런 네. 다급한 입장을 밝혔는데, 뭐 핵실험, 뭐 미사일 발사 실험 이런 것들을 포함한 여타의 이제 주동적 지침, 북의 조치가 연속적으로 뭐 숨가쁘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한반도 위기가 또다시 또 소용돌이에 빠지게 되고, 그것이 뭐 어떻게 또 발전해 갈지는 또 뭐 상상하기가 어렵네요. 네, 뭐 미국도 뭐 가늠하겠지만 한반도 위기가 또 미국을 또 팽개치고 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반도 위기는 꼭 미국을 물고 들어갑니다. 예, 연평도 이런 건에서도 봤겠지만, 예, 미국의 책임과 이런 것들이 지금 뭐 상당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결국 그렇습니다. 미국이 네, 풀어야 됩니다, 이 문제를. 그래서 평화협정을 체결해서 푸는 방법이 유일한 길인 거죠, 현재. 이 한반도 문제를 네, 평화적으로 풀겠다고 한다면 평화협정 체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기 위해서는 뭐 미국이 이번 정상회담,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국과 한반도 문제를 어떻게 풀겠다, 네, 평화협정을 논의하겠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한반도 문제 풀고 육자담을 재개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혀주는 것이 가장 또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보여지는데 네. 일단 내일 결과를 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뭐 전쟁으로 미국이 지금 현재 나서고 있는 미국의 위기, 미국의 위기를 모면해보고 싶은 유혹이야 뭐 이해합니다. 미국이 늘 그런 식으로 전쟁을 통해서 또 경제 위기를 돌파하고 정치 그렇죠. 위기를 모면하고 막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뭐 지금 상황에서의 전쟁으로 또 미국의 지금 나서고 있는 어려움들을 풀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거야말로 소탐대실이고 아주 근시안적인 생각이다. 본인들의 또 고민이 여기에 닿아 있기 때문에 지금 망설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좀 과감하게 전과는 다른 미국의 선택을 좀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한반도에서의 종전, 그 평화 이런 것들이 완전히 가시화되는 또 다른 단계로 들어서는 이런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자, 오늘 뭐 감사드리고요. 네. 미중 중미 정상회담 끝나고 난 다음에 뭐 다시 한번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예, 맨 처음에 저희가 여는 영상에서도 보셨는데요. 예, 문익환 목사님의 17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석에서요, 추모제가 진행이 됐습니다. 오늘 오전에 진행이 됐고요. 저희 뭐 주권방송도 함께 했습니다. 추모제의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속에 목사님의 뜻을 길이 이어갈 수 있는 저는 이 목사님 영상을 보면서 혹시 북행을 하시기 전에 마음을 가다듬고 결단하시면서 찍으신 사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회장님 말씀 읽겠습니다. 좀 따뜻한 봄날 가시더라도 따뜻한 봄날 가졌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저희들에게 남기시기 위해서 이 추운 날 떠나셨나 보구나 그러한 생각이 목사님 듭니다. 사표를 지고 그대 오름에 절쟁면류관 쓰고 전덕을 오름에 가시 세 줄로 찢겨진 하늘 아픔은 결코 다르지. 그리고 한빛교회 교인분들, 특히 한신대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와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지금 한미도 북한을 거의 영구 분단으로 들어서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이 듭니다. 이제 내년이면 다시 우리 정권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합니다. 그동안 민정부 10년 우리가 잘못한 부분이 무엇인지 반성하고 이를 토대로 작은 차이를 넘어서 크게 단결해서 2012년에 꼭 민주진보정부를 세워내고 힘으로 우리 영구 분단을 막아내는 것은 물론이고 통일을 앞당길 수 있도록 우리 올 한 해 정말 신발끈 단단히 조여매고 한반도 봄이 늦는다 참 겨울이 길고도 고됩니다. 이 한반도 정세 분단이라는 이 겨울이 이렇게 길게 갈 줄이야. 자, 문익환 목사님 살아생전에 커지는 통일, 하나가 된다는 건 커지는 것이다. 커지는 통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던 그 우렁우렁하던 그 목소리 지금 아주 절박하게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문익환 목사님의 정신 다시 한번 또 생각하고 이 땅에서의
남북의 화해와 평화 통일, 자주적인 통일, 이것에 대해서 또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오늘 이 겨울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은 뭐 채널 615 50회 방송이었습니다. 내일이면요, 채널 615가 시작된 지 딱 1년이 됩니다. 뭐 그 전에, 주권 방송 이전에 제가 2008년이죠. 황선의 통일 카페라는 이름으로 이러한 프로그램을 또 이렇게 같이 함께 시작을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좀 더 발전된 모습으로 이제 채널 615라는 것을 시작을 했는데, 그 사이에 또 주권 방송이 공식적으로 뭐 창립도 하고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할 때마다 계속되는 방송사고, 또 진행상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부족한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시청을 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1년 생일을 맞았으니만큼, 다음부터 더 좋아진 모습으로 또 돌 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 좋아진 모습으로 이제 뭐 생명력을 꽤 갖춘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